여러분 반갑습니다. 요고스의 이야기 한 스푼 2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차 안에서 차박하는 날, 요고스의 이야기 한 스푼 진행하려고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절대음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예체능을 전공하고자 하는 우리 중고등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볼게요. 예체능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음악, 미술, 체육, 연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냥 전국에 있는 막 중고등학생 중에 예체능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어서 두 번째로 이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함부로 예체능을 하려고 덤비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예체능 출신이지만 예체능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 어떤 마음이 주로 있냐면, 이걸 하면은 내가 되게 그 분야에서 뭔가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 아니면 누군가가 그걸 잘할 거라고 잘한다고 얘기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거를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 생각을 어설프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제점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하고 예체능을 하려고 하는 친구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모든 중고등학생을 다 봤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15년 차거든요. 15년 차 포함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예체능을 하고자 하는 많은 친구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좀 하고 이런 애들은 체육학과 가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싸움 좀 하고 이런 애들은 경호학과 이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끼 많은 친구들은 이제 연기자나 이렇게 개그맨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연극영화과. 네. 미술 좋아하는 애들은 당연히 미술이나 만화나 이런 거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음악이다 보니까 이제 클래식 쪽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성악이나 악기, 아니면은 실용음악 쪽에서 하는 애들, 또 국악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두 번째 그 아쉬운 점이 뭐냐면, 본인이 되게 잘한다는 거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2학년 10월, 10월이에요, 10월. 미친놈 소리 듣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시작을 했어요. 주변에서 미쳤다. 저도 똑같은, 지금 얘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던 똑같은 사례를 들고 시작을 했어요. 공부하기 싫고 요거 하면 내가 잘할 것 같고, 근데 해보니까 그 시골에서 나만 콘트라바스 했으니까 잘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쪽에 있는 애들 되게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모아놔 보면 고수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무식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너무 힘드세요. 지원해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체능을 함부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모님들한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예체능은 쉬는 날이 없어요. 예체능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남들하고 똑같이 놀고 남들하고 똑같이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글러먹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체능은 노는 날이 없어요. 자기가 잘하려고 하면은 남들 자는 거 못 자고 타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이걸 한다라는 친구들 예체능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체능 하는 애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예를 들어서 프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프로가 된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뭔가 투자를 할 만한 뭐 축구라면 프로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 저 선수에게 돈을 주고 볼 만한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 뭐 스타 플레이어도 있겠죠. 또 거기에 뭐 음악이라고 치면은 내가 그걸로 생계를 벌어먹어야 되는. 근데 내가 하는 걸 가지고 뭐 기타 잘 치는 애들 워낙 많잖아요. 근데 기타 하겠다고 덤볐는데 취미도도 그렇게 많이 치는데 프로라고 하는 친구도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연주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남들이 되게 많이 즐기고 막 한참 그럴 때 뭐 크리스마스 이브나 연말이나 이럴 때는 연주해야죠. 쉬는 게 어딨어요. 그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체계적으로. 그 연극 영화 가는 친구들도 오디션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진로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대학 때까지는 굉장히 풍족하고 넉넉하고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예체능이 되겠지만, 예체능은 졸업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백수로 생계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궁핍한 삶을 시작하는,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미 돈 너무 많이 썼고 투자를 많이 한 그런 분야가 예체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공부도 잘하는데 예체능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생각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다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막말로 전교 1등이고 뭐 법대도 가고 의대도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굳이 음악을 한다, 미술을 한다, 연기를 한다, 아마 주변 사람들 다 말릴걸요. 그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실력과 어떤 성실성을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체능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 친구 뭔가 좀 해보려고 애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시는 안 해요. 공부하기 싫어서 하겠다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거꾸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 말고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라는 걸 알고 겸손하셔야 돼요. 진짜 많아요. 그 진짜 잘한다고 해도 먹고 사는 능력은 또 다른 부분에 또 있어요. 그것도 진짜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를 진로로 많이 선택을 하는데 하고도 싶고 잘해서 이걸 시작했는데 내가 맨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 사진과를 갔는데 생계를 위해서는요, 주말마다 어린이 애들 돌잔치 사진 찍느라 정신없이 보낼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미술? 뭐 작가가 되고 싶겠죠. 어디 뭐 미술학원에서 뭐 애들 미술 입시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시작하는 친구들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원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미술학원에서 알바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렇진 않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알바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도 악기를 했지만 주말마다 결혼식하고 연주 알바, 그 스님 오불이라고 하는데 그거 뛰러 다니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쓴 돈이 얼마나 많은데, 투자한 돈이. 근데 그것도 감안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선택한 이상 차라리 저는 취미로 하라고 그래요. 베이스 기타를 제가 전공하겠다 누가 그러면 하지마, 너는 아직 안 돼. 그리고 차라리 즐겁게 취미로 해 라고 얘기해요. 취미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공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정도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내게 경제적이나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거 말려가지고 애가 나중에 엄마가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만약에 A란 친구면요, 그 친구가 말려가지고 안 하면은 그건 글러먹었다고 저는 얘기해요. 집에서 안 도와줬으면은, 그래도 하고 싶으면요, 나중에라도 지가 돈 벌어서라도 해요. 시기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꼭 대학 때 고3 때 현역으로 내가 예체능에 좋은 학교를 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은 되게 길단 말이에요. 대학교만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명문학교 나온 사람들이 뭐 예체능에서 잘 나갈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냥 일반 학과 가서도 연기자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진로가 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음악하면서 다른 거 전공하고 공부도 되게 잘해서 뭐 무슨 소위 명문대학교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다니고 다시 이제 뭐 노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저희 대학교에 온 사람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게 아쉬워서 올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 이대, 연대, 고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막 대학교 한 학기 남겨놓고 오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는데도 다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친 거죠. 재밌게 하면 되는데 돈 벌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물론 뭐 프로의 엄청난 무대나 뭐 유학하는 거 이런 걸 못하겠지만, 그만큼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재밌게 즐겁게도 할 수 있는 게 취미생활이잖아요. 전공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심각하게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리고 내가 배굴모도 이거를 진짜 할 수 있는지, 남들 쉴 때 내가 이거를 안 쉬고 예체능의 휴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입시생한테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남들 막 일찍 붙었을 때 예체능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막 악기나 이런 연주나 이런 실기 쪽 하는 친구들 뭐 하루 아니면 그 잠깐의 1, 2분 가지고도 막 당락이 결정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막상 대학을 가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또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발을 잘못 들었다가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갈 수도 있는데 또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좀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 지금 현재까지도 음악하는, 제가 선생님이 지금 40대인데 40대까지 그걸 계속 잡고 하는 사람 정말 한 3%? 그냥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에서 5%. 그래서 예체능을 전공하고 이 길로 갔던 조금 먼저 간 선생님이 그 길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조금 마음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덤비지 말라. 정말 신중해라. 그리고 내가 그걸 함에 있어서 잃는 게 더 많은데 그 잃는 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늘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고 싶다면 해야죠. 반려도 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뭐 양방원 같은 사람들도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대 갔다가 나중에 음악 하신 케이스고, 뭐 차이콥스키도 뭐 법대 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음악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변한테 내가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학생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예체능 선택했을 때 싫은 얘기, 막 굉장히 막 마음에 거스르는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상담을 하더라도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할 정도면은 기본적인 신뢰와 성실성이 바탕이 되어야지 예체능을 선택해도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만두지 마세요.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거는 그때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전부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에만 너무 몰빵해서 여러분 하고자 하는 예체능에 그 주력해서 하느라고 다른 거 소홀하게 되면은 그때 배워야 될 영양분들이 많이 부족해져서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뭐 아이돌 가수로 성장했던 보아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이 아예 없어요. 그것도 누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예체능에서 정말 많은 분야가 있어서 한꺼번에 설명해 줄 수 없지만 공통적인 건요, 내가 프로가 된다라는 거고, 프로가 된다는 거는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그 공연이나 어떤 그 연주나 그런 것들을 돈을 지불하고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굉장히 심각한 경쟁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취미로 할 수도 있는 것들을 굳이 전공으로 해가지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예체능이라는 이 특수성에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은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음, 진짜 많은 것을 걸고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내가 한 번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또 된다고 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한 번에 된다고 해서 그게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 오래오래 길게 갈 수 있는 걸로 생각해보고 차근차근 기본을 다지면서 했으면 좋겠고, 부모님과도 정말 깊게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뭐 지원받는 건 더 중요하고요. 정신적으로도 지원받아야 돼요. 선생님네 집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악기를 시작할 때 부담이 많이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서 그 정도 악기, 그러니까 사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저렴한 악기를 사면서 열등감이 되게 심했는데, 그 정도 해주신 것도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를 직장생활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예체능 할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해보고 내 위치가 진짜 어느 정도인지 객관화 시켜가지고 취미로 해도 되는 걸 전공을 하게 됐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거를 집중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보고, 그래도 하고 싶다면은 부모님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진짜로 열심히 잘해서 끝까지 살아남길 바래요. 그래서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더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따로 댓글이나 이런 거 남기셔가지고 또 기회 됐을 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음악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좀 더 신중하게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다양하게, 예체능 쪽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능이나 예술 쪽, 그다음 체육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여서 쉽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했다라는 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연아가 세계 정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박지성이 축구에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거, 동네 축구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시련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뭐 가수들도 마찬가지, 방탄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모두 다 방탄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1년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많이 생겼지만 많이 없어지거든요. 잘 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도 좀 필요하고, 그만큼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길었어요. 오늘은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 건데, 두서없이 얘기했더라도 저는 편집 안 하고 그냥 쭉 할게요. 그 마음이 더 진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분 안에는 끝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체능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